오늘 빙의 인터뷰 자 누굽니까?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특별한 초대 손님이죠. 그러나 몸이 바쁜 관계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터뷰에 응해주지 못하는 성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 빙의를 통해서 뇌 속 깊숙이 들어가 솔직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세상 누구라도 불러드릴 수 있는 빙의 인터뷰 코너고요. 다만 빙의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연한 본인의 생각과 주장과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출연자의 생각과 주장과 다르다. 요거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박근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그때는 이거죠. 남자 목소리로 변조해서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누구죠? 지금부터 이제 남배우님은 그 빙의 상태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철 같은 낯짝을 지니신 누구보다도 뻔뻔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시고 이걸 모신다고 해야 돼. 끌고 왔다고 해야 돼. 마음속 깊은 솔직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썬. 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명박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질 줄 알았는데 얼굴이 좋은데요? 뭐 좋은 거 드세요? 4대강 인근의 풀, 또 다양하게 맛있는 것들 자연산으로 잘 먹고 하이킹도 좀 하고 테니스도 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 몸은 존나 제껴요. 옛날부터 느꼈는데 원래 회사 다닐 때부터 이렇게 몸 관리 잘 하신 거예요? 몸이 생명이다. 제가 풀빵 장사부터 시작 안 했습니까? 어려운 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제 몸처럼 나를 그렇게 지키는 마음으로 살아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도 이렇게 건강하게 전직 대통령들이 다들 또 안 좋으면 국민들이 걱정하시니까 제가 특히 누가 걱정을 해요? 누가? 저는 별 걱정 안 했는데 걱정해 주시는 분이 국민 중에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저도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자연사 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자연산이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시죠. 예전부터 자연산에 특별한 애정이 있으셨죠. 네. 눈이 쪽지져서 제가 좀 못생겼습니다. 못생기면 또 이래 또 그게 좋은 거 알겠습니까? 마사지도 그렇고. 네. 국민들. 저 양반 시작부터 왜 저래 진짜. 국민들도 제가 국정을 이래 마사지 쭉 안 해드렸습니까? 네. 국토도 마사지해서 4대강 많이 했고. 네, 아주 전 국민과 전 국토를 고루 마사지 해주셨죠. 네. 이게 무슨 마사지 방송이에요? 정말 건강을 생각하는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저는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들과 이승만 전 대통령 하야하시고 멀리 가 이국 땅에서 그래 자연산지 뭔지 엔딩 하셨지요. 박정희 전 대통령 총 좋아해가 총으로 가셨고 그다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도 돈 계산은 잘하는 것 같아 제가 뿌듯합니다만은 정신이 여기가 있는지 백담사가 있는지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노태우 대통령 사람 구분을 거의 전두환 외에는 몰라본다고. 전두환을 알아본대요? 눈을 깜빡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빙의 인터뷰 제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남정기 굉장히 재밌는 방송이라 해서 그래가 저도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 나왔는데 저도 나와야 되겠다 해서 나왔고 또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원대한 꿈을 안고 이카루스처럼 바위에서 날아가 엔딩. 정말 안 되겠네. 아무래도 이게 그 방송 중에 마사지를 한번 터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 DJYS 다 그분들은 그래도 자연산 하셨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내 말고 건강한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 나이는 어립니다만은 저보다 젊지만은 국정농단을 했다고 해가지고 좀 안 됐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저라도 건강해야 되겠다 왼발도 다쳤다 하고 하니까 저는 오른팔 왼팔 다 멀쩡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다음 순서다 504번 예정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먼저 던지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4호라는 것도 처음부터 제가 굉장히 기분 좋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만 조금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503호인데 내가 가면 502호로 가야지. 이게 또 앞번호 프리미엄. 네. 아니요, 그게 마치 참 내가
우리 당이 그렇게 자갈려져 가지고 많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바른정당도 아니고 숫자 구분 못합니까? 4월달 계란을 지금 정부 출범도 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한테 책임져라 하고 그런 멍청한 짓을 해서는 안 되죠. 아니 본인께서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하시죠? 셈법은 제가 정확합니다. 내 마음속에 엑셀이 있습니다. 엑셀이. 502호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엑셀 쓸 줄 아세요? 컴맹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켜가지고 다 검수됩니다. 되고 반띵 철저하게 시키고 저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없지만은 도덕적으로 마음속에 502호다. 국민들에게 더 봉사하라. 이런 마음으로 저는 내 마음속의 감옥에는 갇혀 있습니다. 오늘 모셔가지고 저희가 드린 질문이 네. 정말 머리 아픈 저희는 배려 최대한 해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 아픈 사자방 뭐 기타 등등 안 물어봅니다. 우리는 오늘 모신 이유는요. 네.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로 가족과 자기의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산 우리 시대의 아버지다 라는 생각으로 아버지로서의 MB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 아들 문제 걸락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하여튼 뭐 최고의 로맨티스트니까.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오늘의 생각을 소 갖고 주제는 네, 사랑도 반띵이 되나요? 라고 이제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네. 폭폭한 세상에 사랑을 위해서 살아오신 우리 MB 앞에 모셔놓고 이야기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내 마음 속에는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두 개의 방인데요? 하나는 내 자신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사랑이라는 방과 하나의 방은 오로지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방,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거 불법 분양한 거죠? 이거는 주택 진흥 정책의 일환이라고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아직도 국민들을 상대로 뭘 더 헤쳐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위험한 생각 갖고 계세요? 아니, 사랑이 아까 반띵이 되냐고 할게 내 방이 두 개 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국민들과 함께라면 제가 사자방 아니라 지옥이라도 함께 갈 생각을 갖고 그런 충심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유일하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국민들을 걸고 넘어지시려 그럴까? 국민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직까지 본인의 인기가 좀 유효하다고 생각하세요? 민주사회에서 100% 다 좋아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저를 또 일부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 충심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자원외교처럼 한 100년 지나면은 정산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잖아요. 정말 요즘 핫하게 좀 이렇게 뉴스에 보면 아드님 이시영 씨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좀 껄끄러운 질문일 수 있는데 아드님이 마약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아버지로서는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처음에 제가 뉴스를 보고 네. 이시영 씨 임신 사실을 봤습니다. 이시영이 아니고요. 아닙니까? 그 권투 출신 그분은 탤런트 이시영 씨고요. 본인의 아드님은 이시형 씨요. 쓰레빠. 그래서 내가 혼전 인심 좀 곤란하다. 도덕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이시형이라는 그 아들이라는 우리 눈 쪽 찢어진 애 비슷하게 생긴 얘기가 있다. 근데 들어보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김무성 사위가 그랬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 아들은 가는 길에 들러 담배 한 대 핀 정도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담배예요, 뭐예요? 타바고죠, 타바고. 아니 근데 이 마약 의혹을 제기한 게 박헌영, 고영태 씨잖아요. 여기에 대한 손배소까지 내셨는데 그렇다고 지금 뭔가 이렇게 좀 구린 구석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드님이? 박헌영이 안 죽었습니까? 남노당이. 이름이 자꾸 헷갈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예. 그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그 마약 게이트에 연루됐다고 의혹을 법정에서 증언했던 분들이잖아요. 모르십니까 전혀? 아니 아들들이 관심이 없으세요? 요즘 아버지가? 뉴스 안 봐요? 박근혜 아들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고영태, 박헌영이 그 사람들 국정농단 네네네. 그 농담으로 증언했다는 그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 아들이라는 사람이 죄가 없으니까 또 소송을 걸지 않았겠습니까?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싱가포르에 가서 그 다스의 그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계시잖아요. 그 제사 정성 과정에도 의혹이 많은데요. 뭐 아들 취업에는 제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다른 사람 아닙니까? 있는 집 아닙니까? 원래는 없는 집안 아니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또 제가 우리 집안을 일으킨 그 심정으로 대한민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뽑아주셨고 그래서 당군 이래 역대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다. 그래서 일견 비판이 있어도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건 어디서 누가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제 자서전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자서전도 판매 금지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구테타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전두환 그 전 대통령하고는 결의도 않은 저는 무관 출신이 아닙니다. 문관이고 또 나라를 어쨌든 살려보겠다고 노력했던 경제인 출신 경제 대통령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살려고 데려놨다니 좋아요. 인정합니다. 그때 당시에 엄청난 지지율이 있었어요. 그럼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경제를 살려고 데려온 수혈도 해줘야 되고 치료도 해주는 의사 역할을 부탁했는데 나라를 착살을 내놨어요. 여기저기 막 까고 그러니까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질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피를 받는 과정에서 저도 일부 혜택을 보면서 수혈을 한 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을 자꾸 얘기를 하자면, 도덕적으로 가장 부도덕한 정권이 저는 문재인 정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범한 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 어느 부분이 그 마음에 안 드세요? 총선에서부터 당선되고 해서 국회의원 다수당 됐다고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둑놈들 그거 돈 빌리고 돈 안 갚는 놈들 그런 놈들 옹호하는 부실 채권이니 뭐냐 아니 돈 빌려줬으면 받는 게 응당 도리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공산혁명 세력도 아니고 그 의원들이 다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123억인가 그걸 싸게 사가지고 불 지르고 방어하고 부도덕한 그런 정권 도둑놈들을 옹호하는 도둑놈 새끼들의 정권이 역시 이 아닙니까? 돈에 대한 이런 욕망은 훨씬 더 위에 있네요. 레벨과. 아니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빌린 돈을 갚아야지요. 성경에 뭐라 나와 있어요? 빚을 안 갚는 놈도 사랑해라 이런 말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빚은 갚아. 장로시죠? 사랑이 넘치는 장로. 그렇습니다. 요즘도 교회 나가십니까? 소망,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라 사랑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따로 있습니다. 나보고도 자꾸 고소연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배우 좋아하기도 합니다만은 고려대 나왔고 소망교회 다니고 영포 라인인 게 사실인데 그걸 이승엽 보고 이승엽입니까? 하면 이승엽이 최영우라 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소영 씨는 본인의 스타일이 아니다. 아니죠. 고소영 씨도 좋아하지만은 내가 그 출신이 맞지요. 근데 그 출신인 걸 내가 부정할 수는 없지요. 너무 인사 편중을 그쪽에 관련된 인사들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서울대에 너무 편중되어 있었던 우리 국가 운영의 시스템을 고려대로 좀 바꿔놓는 물줄기를 오늘 혁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교회, 사랑의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많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차원에서 소망교회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경부선 라인 많은데 이제 우리 환태평양 시대 아니겠습니까? 동해바다에서 미국으로 웅배해야 되니까 영포 라인 가동 좀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우리 국토의 대동맥 4대강부터 해서 원대한 꿈을 이제 100년이 지나면 저는 당군 이래 가장 경제 발전을 많이 시킨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지금 것이다. 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동맥 얘기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대동맥에다가 대창 기름 쑤셔놓은 꼴이에요. 지금 물이 안 흘러요. 요즘 안 가보셨죠? 주변에 띄고는 있습니다. 진짜 4대강 녹조돼서 이렇게 다 피어 있는데 안 보셨어요, 그거를?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헬기 타고 가면서 흐뭇하게 느꼈습니다. 흐뭇하게 느끼셨다고요? 강마다 색깔이 초록색으로 딱딱 구분이 되니까 위에서 지켜보기에 딱 편합디다. 투명하면 어디 가면 강인지 잘 안 보이니까. 이게 강에다 색깔을 입히는 게 녹색 성장입니까? 제가 테니스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코트 다 녹색입니다. 국민의당도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드님 얘기, 가족 얘기 좀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혼외자 논란이 나왔어요. 혼외자요? 네. 역시 사랑이 넘치시는군요. 누가요? 이시영이 우리 아들이? 아니요. 지금 본인께서 그 조 모 씨하고의 사이에서 혼외자가 있다. 그래서 소송까지 했었다. 아드님은 짝대기를 꽂으신 거고요. 본인은 짝대기를 돌리신 거예요. 딴 데 가서. 아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 박근혜 혼외자 씨가 아니 그거 아니고요. 아니 그럼 저도 막 그런 일이 없다. 본인이 그 친자 확인 소송을 사법 방해라고 합의까지 보셨다면서요. 아니 그런 그 아주 말도 안 되는 의혹이 있는 경우에 법적인 대처를 우리 법률 자문들이 하는 과정에서 막 이러는 것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혹여나 막 그것이 일정한 막 시끄러워지기 져서는 안 되겠다. 막 이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일부 조금 뭐 나눠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럼 사실은 아닌데 그렇죠. 이게 또 괜히 또 쓸데없는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가 도는 게 나는 이제 퇴임도 했으니까 시끄럽고 이런 거 싫다.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 우리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뭐 나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나이에 내가 뭐 자식 하나 더 있다고 큰 문제 되겠습니까만은 뭐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뭐 나라가 이래 어려운데 합의금 얼마 주셨는데? 반띵했습니다. 아니 그거 본인이 잘못 인정하고 나눠주기로 한 거 좀 개운하게 좀 주시지 왜 그걸까지 반띵을 하고 그러세요?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구호 차원에서 뭐 벅꾸라지 같은 것들이 까불라 그래갖고 조금 좀 나눠줬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이 맞는 거예요? 뭐 그들의 주장이죠. 아 주장이에요? 네, 주장이고 어. 뭐 그것을 제가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제가 막 소송에 계속 휘말리는 것은 막 보기 좋지 않다. 막 그래서 뭐 조금 뭐 소박하게 우리 건물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뭐 건물에 룸사롱도 있고 뭐 이랬기 때문에 뭐 임대 수익이 있어서 뭐 조금 나눠준 것으로 막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불편한 상황인데.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아니 뭐 YS도 그렇고 뭐 저 혼외 자식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왜 나한테만 갖고 그 참 그런지. 아니 이제 왜냐면 그 두 가지 증언이 있어요. 그 당시에 마약 공급책이었던 송창주란 사람이 이시영 씨랑 친구 사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드님은 송창주를 전혀 모른다.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들 말이 맞겠지요. 아들 말이 얘기하면 다 맞는 겁니까? 송모식이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 아들도 잘 모릅니다. 내가 아들도 국정에- 잘 모르세요? 국정에 바빠서. 되게 가부장적인 아버님이시네요. 아드님하고 대화가 별로 없으신가 봐요. 아니지요. 연자제가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내가 그럼 우리 아들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거 본인 대사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아 그런가? 빙의가 엉뚱한 대로 튀고 있어 지금. 내가 꼭 바위 위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에이.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을 아니 그 높은데 안 올라가시잖아요. 그 원래.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것도 헬기 타고 녹조 그 강물 봤다는 것도 언론 보도 보고 들었습니다. 뭐 그냥 내가 보기에는 잘 색깔이 칠해졌다 이런 생각에 막 그래갖고 좋게 막 그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시영 씨의 그 여성관이 그 굉장히 뚜렷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이번에 같이 스캔들 났던 여배우 아실 텐데. 뭐 저하고는 뭐 같은지 아닌지 내 여배우 얼굴을 못 봐서 안 뭐 보셨어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삐삐예요. 아 그러면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자연산. 그러면 그 이 삐삐는 자연산이 아닌 걸 어떻게 하셨어요? 또 뭐 못생기야 좋습니다. 아니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에리카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자연산입니다. 어떻게 아세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자연산 감별 자격증이 있으신 것 같아. 뭐 제가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예, 뭐 못생겨야 또 친절한 서비스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이삐삐 배우란 사람은 배우고 뭐 미모도 상당한 것으로 뭐 욕을 좀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그 사람은 머리 아파. 모르신다고 그러더니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제가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고
뭐 제가 보기에는 막 그런 면에서는 뭐 자연산도 아니고 못생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아들이라는 그 이시영 씨하고 저하고는 여성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어쨌든 일체 스캔들도 없고 국정 운영을 잘 수행한 당군 이래 도덕적으로 완벽한 대통령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밤도 하루도 없었습니다. 근데요, 못생긴 자연산만. 과거에 김경준 씨 누나였었던 에리카 김은 기억하시나요? 에리카 네. 예전합니다. 김경준 씨하고 에리카하고 누구 먼저 알게 되셨나요? 뭐 지금 나 취조하는 겁니까? 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 뭐 일부의 BBK다 뭐 내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자꾸 떠돌고 그 뭐 주기장 가면 내 죽인다는 그 사람 그 자꾸 뭐 추적을 하고 무슨 뭐 내가 뭐 무슨 뭐 범죄자도 아닌데 추적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있는데 참 그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저는 뭐 없고 에리카하고는 뭐 조금 한두 번 커피 한잔 하고 과연 동생이 막 그래 감옥을 오래 살았다 이래 막 안타깝다 이런 막 마음을 뭐 제 한편의 불편한 마음까지 김경준 씨가 다 갖고 갔다 고맙다 많이 근데 생각합니다. 되게 매정하시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커피도 나눠 마시고 그래도 참 마음에 들어있던 여자의 동생이면 좀 아끼고 보듬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는 아가페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뭐 그런 뭐 불편한 뭐 혼외자라든가 이런 것들 저는 뭐 불편합니다. 굉장히 뭐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또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이런 분들하고는 뭐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뭐 저는 뭐 원래 여성분들한테 인기 많으시죠? 저는 뭐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뭐 교회에서는 서로 신망이 있고 신도들 간에 신의가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여자분들한테 인기 없어요? 뭐 제가 취향이 못생긴 자연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서로 결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임 중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하고는 어떤 관계셨나요? 뭐 경쟁 관계였지요. 경쟁 관계를 해서 막 거기서부터 뭐 나에게 뭐 BBK다 뭐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문제를 일으키다가 결국은 본인이 지금 대치기 당해가지고 저 적폐 세력인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함께 그 정의당 뭐 이런 사람들하고 해서 그들한테 되치기 당해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가고 그때 얘기했던 그 뭐 각종 비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 또 국정농단의 단초 최순실이 얘기 그때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때 그 자숙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한테 2007년에 지고 나면은 딱 조금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거 못해서 2012년에 되고 결국은 2017년에 이런 비극적인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게 됐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경쟁 관계에 계셨으면 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지명을 하셨나요? 뭐 마땅히 사람도 없었고 뭐 제가 한 일도 아니고 당 차원에서 후보를 뽑은 일이었고 2012년에는 아시다시피 제가 물러난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알고 지낸 적은 없죠?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거 이런 적은 없죠? 그냥 풀빵 장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특별히 만날 일은 없었습니다. 그도 그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아꼈다는 썰이 있던데. 그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 현대에 가게 된 과정까지도 잘 가시해라 이래가지고 잘 보살펴라 이 뜻으로 해석했다. 감시해라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고인은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도 잘 봐주려고 했던 분이 따님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정산할 게 없습니다. 계산 다 끝나신 거예요? 완불 치르신 겁니까? 정권을 잘 넘겨줬고 자기가 관리를 못해서 도리어 지금 MB가 문제다. 모든 문제의 근원에 MB가 있다.
이런 비난까지 받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말로 그렇게 깔끔하게 해줘서 정권을 이양해줬는데 그렇게 운영해가지고 도리어 나한테 욕을 보이고 참으로 참 실력이 너무 없고 어떻게 그런 머리로 그걸 했는지. 그 저희도 좀 아쉬워요. 저희도 사실 그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슬슬 뭐 개인사이긴 하지만 사랑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얘기가 나오는 거 좀 불쾌하시죠? 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막 제가 다 해서 해줬는데 어떻게 박근혜 정권이 똑바로 못해서 저런 도둑놈들을 옹호하고 그리고 북한을 옹호하는 저런 세력이 다시 준동해서 이번에는 MB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제가 무슨 국제 현상범입니까?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참. 아니 그건 저희가 모르죠. 저희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알고 싶었던 내용들이 하나씩 나오니까 저희 반가운 거죠. 그리고 그동안 뉴스에 안 나오셨으니까. 뉴스에도 못 나가는데 현실이 슬픕니다. 공영방송 MBC, KBS 다 깔끔하게 잘 정리해서 제대로 된 방송 만들어 놨더니만 제작 거부다. 제가 근데 방송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종편까지 해서 방송의 다양성 우리가 다 확보해 줬더니만 이제 와서 파업을 하겠다 뭘 하겠다 해서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보도를 하지 않는데 거기다가 종편이라는 사람들도 아니 뭐 사람들이 철학이 있어야지 때때로 이럴 때는 이 얘기하다가 절대는 저런 얘기하다 왔다 갔다 하고 언론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줏대가 있어야 된다. 그럼요. 4대강에 있던 그 불도저를 확 밀어버렸으면 싶은 심정입니다. 언론을 뭔가 깨끗이 좀 정리를 했으면 제대로 된 언론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막 여기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걸르지 않고 가감 없이 출연자의 목소리를 전해준다고 해서 막 이래 나왔습니다. 이대로 전해지는 목소리 때문에 국민들이 열받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그건 일부 국민들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견해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화를 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국민 건강에 좋지 않고 특히나 경제 발전에 해롭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최저임금이 인상된 이 마당에 국민들도 풀빵 하나로 대통령이 됐던 나의 이런 정신 조금 기려서 노력하고 10살의 나라 중동에서 얼마나 내가 술 마시면서 고생해서 고무신에 술 따라가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고문실에 술 따랐어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 부터 그 밑에 나중에는 그 문성근 씨가 많이 했죠. 문성근 씨는 왜 나와요? MSG 아닙니까? 끼워 넣어야죠. 네. 문성근. 뭐 키워드로 여쭤보고 싶은 거 있습니다. 예, 영포라인. 네. 인사평행을 통해서 저질렀던 그 잘못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포라인은 제가 이제 서울 편중된 어떤 이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은 자신이 얘기했지만 이루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방 분권 차원의 일환으로서 환태평양 시대를 맞이하는 핵심 라인 허리 동맹은 영포다. 그래서 영포 라인을 조금 더 제가 아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 정도는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해안에 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포 라인인데. 형님 때문에 하셨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형님을 워낙 무서워하셨다면서요, 어릴 때부터. 형님이 좀 아시지 않습니까? 좀 무서운 분입니다. 예. 아니 말씀을 들어보시면 두 분이 이제 이복 형제라고 출신이 좀 다르셔가지고 어렸을 때 많이 불편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가족 관계에서 그런 특별한 갈등 이런 것은 없었고요. 이복 형제다. 굉장히 개복 당하는 심정입니다. 배를 가르는 왜 형제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어릴 때부터 형님은 참 믿고 따랐는데 그런 얘기 왜 물어보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대통령 하시고 제가 또 되고 나서 형님 친구 시중 형님 내 시다바리로 많이 안 썼습니까? 아니 거의 상황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형님이 사실상 통치를 다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포항 쪽에 상황버섯은 많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변 인물 중에 이제 최근에 거론되는 안철수 씨 네. 어떻습니까 사이? 안철수 그 사람 그 일부에서 이제 나를 역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국민의당 뭐 더불어민주당이 아나무인으로 지금 그 폭정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란이 저 모양이고 소주병에 담배째가 나오고 있는 이런 그 참 한심한 나라에서 말이죠. 아, 폭정이에요 지금? 폭정이죠. 그 지지율이 뭐 대통령이 80몇 프로 북한입니까 여기가? 높이 나오는 것도 문제인가요? 민주 정치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예전에 왜 본인께서도 그 막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환호해주고 그럴 때 아침 인사를 막 들으면서 그 눈물이 났다면서요. 시민들이 너무 나를 좋아해 주니까 마을 뒷산에서 예. 청와대 마을 뒷산에서 뭐 긴밤 지새우면서 한번 네. 들어봤습니다. 아 진짜 들어보셨어요? 나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듣고 뭐 제 18번이 아침 미술입니다. 예. 아침 올 때까지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 그래갖고 불렀습니다. 18번이 진짜 아침 인사래요? 뭐 잠이 안 오니까요. 밤새 시끄러운데 잘 수 있겠습니까? 촛불 들고 지랄들 해야 나 되는데. 같으면 자기가 그 애정이 있으면은 태진아 노래 좋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애정 그걸 참 뭐 태진하는 그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 있지 않습니까? 무슨 박근혜하고 관계 있어요? 태진아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박근혜는 태진아랑 뭐 제가 그거를 청와대 나와서 그 뒷산에서 들었는데 어떻게? 아니 뭐 다 박근혜 태진아랑이 뭐야 도대체? 주어가 아니고 그건 소수로가 없잖아요. 아니 그게 이제 그 태진아랑 어떤 그런 관계 왜냐하면 그 경우에 있어서 뭐 본인 뭐 입장에서는 박근혜는 태진아랑이 뭐야? 어떤 사실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우리 전 현대 우리 거기 제가 사기업에 있을 때 그 회장님 부인과 이렇게 해서 구속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걸 해외로 가서 우리가 옥경이 만나가 노래 부르고 다시 와 거울도 안 보고 이러다가 진짜 그 와중에 사장 자리를 그렇죠. 제가 바로 받았지요. 그러니까 일종의 태진아 씨한테는 고마워하셔야 되겠네요. 그래 고맙게 생각하는데 촛불 시민들이 박근혜는 태진아랑 뭐 이렇게 해서 아니 이 사람이 또 무슨 사고를 쳤나 그래서 그때 같은 사고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대건설 사장직이야 대통령을 또 하라고? 야 맹계다. 아싸. 태진아라는 문제 때문에 대통령 자리가 유고되면 아싸 또 내 자리 이렇게 되는 거군요. 현대도 받았지 않습니까? 나는 네. 태진아는 내 인생의 은인이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아들 이름 내 기억 못하지 않습니까? 이시영이. 그만은 모릅니다. 뭐 조모식인지 뭔 놈인지 눈 찢어진 고내자가 뭐고 모릅니다. 나는 태진아가 반갑고 고마울 뿐입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근데 태진아랑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국정농단이 이렇게 됐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아이고 이거 헌정질서상 두 번 대통령 따블은 안 되지 않습니까? 반띵인데도 네.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4분의 3띵하고 갔지 않습니까? 네, 반띵 아직 정상 못하고 들어가셨죠 지금. 그렇죠. 못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뭐 그러면 남은 거라도 내한테 맡기지 않겠나 1년 정도는 막 그런 마음으로 당을 잘 정비해보자 이런 생각했는데 이게 뭐 바른정당과 갈라지고 뭐 준표 그러고 이래가 그 친이였는데 지금 친박으로 갔다가 다시 친인 척하고 또 박근혜를 탈당시키라 하고 하는데 남자가 줏대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홍 대표님이 줏대가 좀 없어요. 홍 대표님이랑 사이 좋으시죠? 그래도 원래 PK 그것들 뱃놈 같은 놈들 천출들 하도 아닌가 하도 우리 상도 경상북도 아니 포항이나 부산이나 거기 아니에요? 우리 밑에는 경남은 하도라고 봅니다. 아래 하자 씁니다. 아래 하자 핫지들이지요. 핫지 외구들하고 피가 많이 섞여갖고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것들은. 넌 비하 발언 아니에요? 그런 것들하고는 안 놉니다. 우리는 그러면 박근혜 우리 전 대통령 안타깝습니다만은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우리 국토개발하게 내가 사자방하던 심정으로 경부고속도로 나왔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짓고 제일 오래 고치고 제일 많이 다치고 그래가 또 우리 영혼을 위로하고 위롱탑도 놓고 그런 심정으로 4대강과 또 자원외교 방산 성장 이런 거 다 내가 했습니다. 태진아 씨한테 늘 고맙게 생각을 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자방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자원외교 관련해서도 아드님이 좀 연관이 있었던 얘기 있었어요. 형님도 그렇고. 이게 가족들과
워낙 뭐 사이가 좋게 단단한 가정이다 보면은 막 더러 제가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논의를 좀 하기도 하고. 요거 뭐 그런 트럼프랑 좀 경우가 비슷한 거 있습니다. 아닙니까? 자기 친척들 이런데 국가 일하는데 막 끼워 넣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됐죠. 아 이명박 대통령께서 열심히 하신 바람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트럼프가 배웠군요. 한국의 경제 대통령을 보고 자기도 경제를 배운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좀 다른 것은 막 그쪽은 집안의 부인이나 딸이나 자연산이 아니다. 막 이런 느낌이 막 이쁘긴 하다. 야, 이 양반 말대로라면 이 양반이 아주 미국까지 마사지를 해버린 셈이네 지금. 막 그래가 막 제가 볼 때는 막 트럼프는 아직 좀 아쉽다. 막 안보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쏴대고 막말하고 수준이 낮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의 언행을 보셨을 때 본인하고 비교해서 본인이 품격이 더 높으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보죠? 뭐 아무래도 제가 명문대 출신 아니겠습니까? 명문대. 트럼프 뭐 글이나 알겠습니까? 아니 그 학교 다니신 거 얘기 나와서 여쭤보는데 뭐 주로 뿌락치였단 말도 있고 거의 그 학사 과정을 안 거치고 뭐 다른 거 하셨다고 얘기가 많던데. 학생 회장을 하다 보면은 뭐 조금 뭐 사급에 조금 불가피하게 뭐 6.3 반대 시위도 있었고 바빴습니다. 뭐 지금 386들이 임종석, 조국, 뭐 청와대 핵심 문재인 홍보 언제 했습니까? 학점 한번 볼까요? 아니 그분도 학점 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럼 대모를 똑바로 안 했겠죠. 나는 똑바로 해서 구속도 안 됐습니까? 아니 근데 구속되는데 너무 많이 빨리 풀려나가지고 뿌락치라는 소문도 있고 그랬는데. 아니 집안도 그렇게 되게 힘들고 풀 빵 팔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렸어요? 아니 그 팟캐스트 한다는 건 남태호 씨 그 사람들도 그 5대 강력부 큰 사고 치고 뭐 금방 나왔다던데 그 사람은 의심 안 하고 왜 나를 의심합니까? 아니 그 사람도 의심해요 저희는. 그 사람 그 사람도 의심합니까? 의심하긴 하는데 실화범으로 의심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본인은 그 당시에 그 아주 그 대놓고 그 뿌락치로 찍혀가지고 특혜를 본 걸로 지금 그 후사가들이 얘기를 하던데. 뭐 경상도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뿌라찌라고 있습니다. 뿌라찌. 네. 전기를 연결하는 겁니다. 국정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정부가 긴밀히 협조하는 그런 관계를 뿌락치 일부 시켰나? 뿌라찌는 했어도 저 프락치는 아닙니다. 프락치는 정보원 뭐 휴민트 뭐 이런 거 뭐 세작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 우리 국정 나라를 위한 한 길에 정부와 학생이 뭐 따로 있을 수 없다. 막 이런 차원에서 같이 협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 막 제가 대표가 되고 또 그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좋아하고 막 이래가지고 중령이 돼서 현대에 가서 제가 머슴으로 들어가가지고 도련님이었던 정몽주의를 내 마음대로 친위로 갖고 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삶이네요. 그럼요. 그렇죠. 종살이 하다가 주인집 아들을 갖다가 자기 부하로 쓸 수 있는 위치에까지 가셨으니까 성공을 한 거네. 그러면은 부하급도 안 되지요. 저 밑에 저 겸상 안 합니다. 정몽주의하고는 겸상이 어렵다. 홍준표 대표하고 엄청난 그 뭐라 하죠? 접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두 분 다 엄청나게 히트친 드라마 주인공들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야망의 세월이 만만치 않습니다. 모래시계도 있고. 몰개시계 뭐 사실 몰개네. 그거 덕분에 서울시장 됐다는 말도 있는데. 뭐 이미지가 원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자기 힘으로 대통령이 됐습니까? 그래도 그분은 드라마 안 찍었는데요. 드라마 아니라 뭐 노무현 영화도 많이 나오더만요. 뭐 친노나 친문이나 뭐 다 그 집에 그 집 사단의 발전이고 뭐 사골이나 우거지나 똑같은 거죠. 사골이나 우지나. 우거지나 뭐 다 같이 때리면 되는 거죠. 서울시장 시절에 뭐 말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를 뭐 하느님한테 봉헌하겠다 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 진위가 뭐죠? 그 하늘나라와 같이 좋은 나라를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고 그때 봉헌을 했었더라면 지금 저렇게 박원순 뭐 이런 아주 그 뭐 동물의 왕국처럼 그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아니 하늘나라가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가보셨어요? 가보지 않고 말하는 그 자가 나쁜 자입니다. 가보지 않고도 좋은 걸 아는 자 믿는 자 될지어다 믿을지어다. 못 될지어다 못 될지어다. 못될지어다. 나 왠지 그게 자꾸 조시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근데 조시는 그 저 눈쪽 찢어다 아이가 조시와의 사이에 네네. 그 소송 걸렸지요. 내가 다 해결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서울시장 하던 시절에 그 많은 분들을
나중에 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다 임용을 하셨어요. 다 요직에 쓰셨는데 원세훈 씨하고 관계 어떻습니까? 뭐 청소도 잘 하고 수도도 잘 정비하고 해서 막 국장하던 친구를 내가 뭐 국정원에 특히나 국정원에 적폐가 있어서 막 이 적폐를 없애려면 내부 승진이 아니라 외부에 비전문가 같은 비전문가 아닌 비전문가인 사람을 기용하는 것이 좋겠다. 너무 비전문가 아니에요? 수도국장을 국정원장 시키는 거는? 그래서 국정원이 지금 완전히 개혁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개혁입니까? 완전히 개혁이 됐죠. 지금 개혁이 돼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었지요. 근데 그 활동이 그 댓글 부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역으로 지금 지금 MB를 조여오고 있는 법적 사슬이 되고 있는데. 뭐 물론 그건 자발적으로 그들이 원세훈 원장의 주도하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나라를 위한 길에 뭐 전후좌우 뭐가 있겠습니까? 세계 최초의 댓글 부대 창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이버 전쟁 시대 아니겠습니까? 뭐 필요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 그것이 선거에 일부 관련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막 그 몇몇 관계자들의 일탈이다 막 이 정도. 근데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요. 박근혜 그 당시 후보하고 어떤 일종의 언약이 없었으면 왜 국가 돈을 들여서 국정원이 댓글 작업을 했을까요? 막 그것은 막 원세훈이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새로운 정권이 막 그 전에 뭐 정통성 가진 정권이 그대로 유지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충심에서 막 일부 일탈 행위가 있었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제가 청계재단 뭐 퇴임하고 제가 뭐 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제가 뭐 넘겨줄 때 무슨 뭐 나라 돈을 쓴 것도 아니고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로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쓴 것이다. 막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대통령이 직접 제거할 사안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성공적인 성공 신화를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좋아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무슨 없이 살던 사람이 자기 힘으로 공부도 하고 성공하고 서울시장도 하고 대통령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성공적인 대통령을 하시고 근데 나왔으니까 이제 어떤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들 혹시 계획이 있으세요? 계획은 뭐 나라를 위한 봉사. 아직도요? 예,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라 위한 봉사 말고 노역하러 들어가시는 건 어때요? 뭐 그것은 뭐 하늘나라에 천국의 성전을 짓는 일이라면 가시게요, 거기? 제가 가서 얼마든지 아, 빨리 가시게요?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헤비타들 하든 뭘 하든 목수를 해서 짓고 이렇게 할 생각은 있습니다. 막 그러나 지금 내가 건설 현장에 인부로 다시 갈 수는 없겠지요. 막 건물 팔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뭐 다 빚더미잖아요. 담보대출 받으셔가지고. 막 그 무리하게 기부를 하다 보니까 김장훈 씨 같이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장훈 씨 얘기 왜 해요, 갑자기? 막 기부를 많이 하다 보면 본인이 아프다. 아, 이분이 여러 사람 지금 같이 끌고 들어가서 넘겨짓고 계신데, 재임 기간 중에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었는데요.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불필요한 접촉에 따른 세금 낭비나 이런 요소들을 좀 없애고 서로가 다른 건 다른 걸 인정하는 다양성의 시대가 만들어졌다. 서로 친하지도 않으면서 친한 척하고 사기치는 어떤 그런 노무현 또는 문재인 정부 이런 가증스런 짓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종의 가리비 외교였다. 이런 생각. 가리비 외교가 뭐예요? 그 가리비가 넘어와서 일본 써가지고 천안함이 북침됐다는 그래서 우리도 화는 나지만은 북한을 제재까지는 하지 않고 꼭 참고 왜 참으셨어요? 언젠가 서로가 대화를 할 날이 있을 것이다. 지금 바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제가 ICBM에 대비해서 자원외교 차원에서 해외 원전 수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젠가 핵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는데 자원외교 같은 경우도 일부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리가 아니고 백년지 대계를 본 자주국방의 일환이었다. 자주국방 말씀하신 것 치고는 방산비리 너무 심했다고 얘기 있는데? 자원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방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다 보면은 조금 오차가 있기도 하고 해외 사례들을 봐도
상당히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섣불리 판단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좀 부러지거나 부품이 빠지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공사를 많이 해봐서 경부고속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고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혜택을 다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현대 때부터 이 부실은 아주 그 유전자 쪽으로 쭉 끌고 오신 거래요, 평생. 그거는 사업을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스. 너무 많이 해먹어서 로스가 생긴 거 아닙니까? 로스를 생각하지 않은 사업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보는데요. 예, 우리 정부 예산도 ABB라는 게 있습니다. 10%는 생각합니다. 추경도 있고요. 추경과 문재인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한다고. 예전에 나라 또 퍼가지고 그냥 일자리에 돈을 나눠준다는 그런 사행성 정부, 도둑 정권. 예전에 서울시장 하실 때 버스 그 중앙차선 하셨어요. 네. 근데 처음에 만들 때 맨 처음에 깔았던 아스콘이 햇빛을 받으니까 녹아가지고 그 차 바퀴 타이어 다 붙어버렸거든요. 네. 썰입니다, 썰. 너무 단가를 낮춰서 입찰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근데 입찰에도 관여를 하셨다라는 썰이 있던데. 그거는 테스트 사원에서 한번 준비해 본 것입니다. 그 정도 로스는 원래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만약에 완벽하게 그대로 해서 시행을 해버렸다면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로스가 1, 2%, 5% 생기는 것은 오히려 이득입니다.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도 화목하지만 자연산부터 해서 이래저래 만나다 보면은 되는 거지. 처음부터 저 여자다 해가 결혼하다 보면은 아차 못 가겠구나 혼외자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혼외자 생긴 거에 대해서 가족들은 딱히 말씀 안 하세요? 아니 YS 이런 사람들은 혼외자 그런 얘기입니다. 주어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의 인생이 이 부실과 반띵과 어떤 이거를 같이 다시 메꿔 가는 이 과정이 끊임없는 반복이네요, 보니까. 이게 모든 물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게 처음에 계획을 하고 추정을 하고 또 시행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다시 또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차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진하다 이런 얘기 나와요. 다시 내가 등판하는구나. 내가 등판하는구나. 1년 임기는 내가 채우는구나. 이거 한국 사회에 없었지만 전 국민이 원하신다면 내가 다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원대한 꿈 좌절된 거에 대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은 하는데요. 진짜 솔직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돈 얼마나 있어요? 재산 엄청 많으시다고. 사랑도 그렇게 많으시고 그러면은 그 돈도 이제 천국에다가 가져가실 거 아니잖아요. 일단 11조는 해야 됩니다. 11조 하시는 얼마 하셨습니까? 11조. 한 3조 원 하셨습니까? 11조 정도 돈은 없고요. 네, 3조도 없고요. 청계재단에 내고 없습니다. 그때 돈이 얼마나 부족했으면 제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대출까지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대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자산상으로 있지만 대부분 부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선거운동 하실 때도 서민 대통령, 경제 대통령 이런 이미지로 국밥집 가셔서 선거운동하고 그러셨는데 그거로 또 그 집 가보셨어요? 한번 훌훌 말아 먹어봤습니다. 그 집 망한 거 아세요?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거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하고 연관돼 있던 웬만한 사업이나 프로젝트 기획하신 것들이 거의 다 망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만큼 주변이 깨끗하다. 이게 정리가 망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주변이 클리어다. 뉴클리어 원자 핵인가? 뉴클리어처럼 뉴클리어. 본인이 그렇게 무리하게 전부 클리어하게 하다 보니까 사업들은 망했는데 개인만 부자 됐다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박근혜 정권이 날 이어받아가지고 클리어하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네요. 문재인 정부는 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본인께서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클리어하게. 뉴클리어. 내가 가까이 하다가 뉴클리어 맞아가지고 뉴클리어 되고 그러고 나서 또 내가 결국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고 또 멀리 미국을 가서는 트럼프를 탄생시키고 그리고 남북 협력을 하게 하고 업적이네요, 업적. 사드가 들어오게 하고 자주국방의 어떤 기초를 닦은 그런 대통령으로 기억해 주시면 저희가 오해가 많았네요. 그럼요. 저희는 MB는 나라를 갖다가 쑥대밭으로 만든 원흉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아닙니다. 연산군도 심지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역사이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얘기를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가 있지?
그런 마음으로 늘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우리 MB께서는 남들을 사랑하는 제도 뛰어나지만 본인을 너무 사랑하신다. 자기 자신을 네 자신을 사랑해라. 그래야 원수가 용서받는다. 원수한테 용서받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지금 그 제일 기억나는 좋아하는 사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누구를 짚으시겠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태진아입니다. 태진아 아직도 태진아의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계시군요. 뭐 나를 사장 앉혀줬죠. 대통령 한 번 더 시켜줄 뻔했죠. 네. 얼마나 고맙습니까? 태진아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지금 그 싫어하는 사람 너무 많아서 뭐 너무 많은데. 그래도 한 명, 근데 그래도 그 중에 한 꼽으신다면. 명. 뭐 제가 몇 명 그 예를 들어드릴까요? 뭐 주진우 또는 이승환 네. 또 도울. 뭐 그런 것들은 다 유인촌한테 시키면 다 끝납니다. 옛날에도 그 기관장들 다 몇 시간 안에 자리 다 벗고 옷 다 벗었습니다. 항의하는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만은 문학의 원로들 우리 야망의 세월의 주인공이 싸그리 클리어하게 시켰습니다. 시키신 거죠 그거는? 아니 유인촌 장관이 하는 일이죠. 뭐 그걸 내가 뭐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도 오늘 1시간 정도 이렇게 인터뷰를 길게 해주셨는데요. 뭐, 사실 저희가 건진 게 없어요. 네. 아니 뭐 필요한 걸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아까 사자방 뭐 BBK 뭐 정치 현안에 대해서 뭐 아니 뭐 주어도 얘기 안 하시고 네, 저희한테 인정도 안 하시고. 솔직하게 얘기도 안 해주셨잖아요. 아니 뭐 다 말씀드렸는데 뭐가 궁금하십니까? 아니, 에리카도 사랑했냐 안 했냐 물어보니까 그걸 모른다. 자연산 사랑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니 그 아드님 마약 의혹에 관련된 거는 또 비리 모른다. 의혹된 거. 오늘 뭐 저 김무성에게 물어봐라. 혼외자 건도 뭐 합의 봤다 했는데 모른다. 반띵이다. 지금 숨겨진 재산 30조 설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모른다. 자산은 있다. 부채 포함이다. 자산은 부채 포함이다. 와, 오늘 질문을 여러 개 했는데 한 번도 대답을 안 해주신 거네요. 이 양반 안철수 이후에 정말 최악이구만. 나는 한 표 부끄럼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판표나 준표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한 표 부끄럼. 그래도 가장 믿고 신뢰하는 거는 홍준표 아니에요? 잘해야 됩니다. 지금 저 문재인 정부에 쏘가 넘어가서 덜컥소에 걸리면 안 됩니다. 자꾸 나를 시비를 걸고 있는데 정말로 자유한국당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우리 전두환 대통령의 민주와 정의를 사랑했던 그 마음 민정당 그리고 또 민주와 자유를 사랑했던 민자당 그리고 그다음 뭡니까 신한국당 뉴 코리아 그리고 한나라당 원코리아 뉴코리아 원코리아 그다음에 자유한국 프리덤 코리아 이 코리아 좋네요. 이렇게 왔는데 제대로 이걸 하려면은 홍준표 대표가 제대로 막아줘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자,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마지막인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어쩌면 MB를 좋아했던 분들, 그리고 MB가 삶에 못 이뤘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줌마 부대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특전사가 지배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에 결코 굴하지 말고 아줌마 부대의 위력, 힘을 보여주시고 이명박과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에 이제 4대 강으로 온 국토가 흥건하게 지금 적셔질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우리가 자원외교로 펼쳐놓은 그 수많은 다이아몬드들이 아프리카 맨홀 밑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다 다이아몬드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우리가 또 수입하려고 했던 그 다종다양한 목각 전투기부터 다양한 전투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깊은 뜻이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다. 대한민국을 봉헌하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봉헌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리어. 마이 사이드 클리어. 아니야 나 이거 중독될 것 같아. 클리어 이거. 김경준도 클리어. 자연산 에리카. 린다도 우리 무기 수입에 많이 도와줬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정말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좋은 인터뷰 시간 가졌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단죄 그리고 법률적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치면 지금 이명박근혜 정권이라고 불렸던 지금의 적폐 세력에 대한 단죄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모든 대한민국 적폐의 원흉 그리고 그 길목에는 이명박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직도 저렇게 자기 아집과 오만에 빠져서 본인이 국가를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자기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저 인물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반성의 눈물을 쏟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이 한 번쯤은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그게 국민들한테는 바로 안 해줄 것 같고요. 아마 검사 앞에서나 솔직히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나와서 고맙습니다. 주변에 어쨌든 내 주변에는 내 근처에만 왔다면 다 뉴클리어. 깨끗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미치겠다 이 클리어. 그래서 나를 부관 참시하려는 그런 그릇된 욕망 버리시고 그런 욕망 하에 살지 마시고 위대한 프리덤 코리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클리어. 자, 빅 인터뷰 우리 열심히. 제가 레드선 돌아왔습니다. 지금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정말 까먹지 말아야 될 이 국가 운영 못지않게 중요한 그게 있겠죠? 뭡니까? 바로 백혼TV 광고 듣고 와야 됩니다. 가시죠. 오늘 빙 인터뷰 자 누굽니까?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특별한 초대 손님이죠. 그러나 몸이 바쁜 관계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터뷰에 응해주지 못하는 성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 빙의를 통해서 뇌 속 깊숙이 들어가 솔직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세상 누구라도 불러드릴 수 있는 빙의 인터뷰 코너고요. 다만 빙의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연한 본인의 생각과 주장과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출연자의 생각과 주장과 다르다. 요거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박근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그때는 이거죠. 남자 목소리로 변조해서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누구죠? 지금부터 이제 남배우님은 그 빙의 상태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철 같은 낯짝을 지니신 누구보다도 뻔뻔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시고 이걸 모신다고 해야 돼. 끌고 왔다고 해야 돼. 마음속 깊은 솔직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선. 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명박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질 줄 알았는데 얼굴이 좋은데요? 뭐 좋은 거 드세요? 4대강 인근의 풀, 또 다양하게 맛있는 것들 자연산으로 잘 먹고 하이킹도 좀 하고 테니스도 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 몸은 존나 지켜요. 옛날부터 느꼈는데 원래 회사 다닐 때부터 이렇게 몸 관리 잘 하신 거예요? 몸이 생명이다. 제가 풀빵 장사부터 시작 안 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제 몸처럼 나를 그렇게 지키는 마음으로 살아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도 이렇게 건강하게 전직 대통령들이 다들 또 안 좋으면 국민들이 걱정하시니까 제가 특히 누가 걱정을 해요? 누가? 저는 별 걱정 안 했는데 걱정해 주시는 분이 국민 중에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연사 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자연산이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시죠. 예전부터 자연산에 특별한 애정이 있으셨죠. 네. 눈이 쪽 찢어져가 제가 좀 못생겼습니다. 못생기면 또 이래 또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사지도 그렇고. 네. 국민들 저 양반 시작부터 왜 저래 진짜. 국민들도 제가 국정을 이래 마사지 쭉 안 해드렸습니까? 네. 국토도 마사지해서 4대강 많이 했고. 네, 아주 전 국민과 전 국토를 고루 마사지 해주셨죠. 네. 이게 무슨 마사지 방송이에요? 정말 건강을 생각하는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저는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들과 이승만 전 대통령 하야하시고 멀리 가 이국 땅에서 막 그래 자연산지 뭔지 엔딩 하셨지요. 박정희 전 대통령 뭐 총 좋아해가 총으로 가셨고 그다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도 뭐 돈 계산은 잘하는 것 같아 제가 막 뿌듯합니다만은 뭐 정신이 여기가 있는지 백담사가 있는지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노태우 대통령 뭐 사람 구분을 거의 전두환 외에는 몰라본다고 아 전단을 알아본대요? 눈을 깜빡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저번에 빙의 인터뷰 제가 잘 들었습니다. 뭐 사실 남정기 굉장히 재밌는 방송이라 해서 막 그래가 저도 나왔습니다만 전직 대통령 나왔는데 저도 나와야 되겠다 해서 나왔고 또 그다음에 그 노무현 대통령 원대한 꿈을 안고 이카루스처럼 바위에서 날아가 엔딩. 정말 안 되겠네. 아무래도 이게 그 방송 중에 마사지를 한번 터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 뭐 DJYS 다 뭐 그분들은 그래도 자연산 하셨고 그리고 또 지금 뭐 이제 뭐 내 말고 건강한 사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나이는 어립니다만은 뭐 저보다 젊지만은 국정농단을 했다고 해가지고 좀 뭐 안 됐습니다 마음이 막 그래서 저라도 건강해야 되겠다 뭐 왼발도 다쳤다 하고 하니까 저는 오른팔 왼팔 다 멀쩡합니다. 아니 근데 눈 쪽 찢어진 애 비슷하게 생기니까 얘기가 있다. 근데 들어보니까 막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아니, 근데 김무성 사위가 그랬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 아들은 막 가는 길에 들러 담배 한 대 핀 정도 아니겠나 막 그런 생각을 갖고 담배예요, 뭐예요? 타바고죠 타바고. 아니 근데 이 마약 의혹을 제기한 게 박헌영 고영태 씨잖아요. 여기에 대한 손배소까지 내셨는데 그렇다고 지금 뭔가 이렇게 좀 구린 구석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드님이? 박헌영이 안 죽었습니까 남노당이? 이름이 자꾸 헷갈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예. 그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그 마약 게이트에 연루됐다고 의혹을 법정에서 증언했던 분들이잖아요. 모르십니까 전혀? 아니 아들들이 관심이 없으세요? 아 요즘 아버지가? 뉴스 안 봐요? 박근혜 아들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고영태 박헌영이 그 사람들 국정농단 뭐 네네네. 그 농담으로 그 증언했다는 그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 아들이라는 사람이 죄가 없으니까 또 소송을 걸지 않았겠습니까?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싱가포르에 가서 그 다스에 그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계시잖아요. 그 제사 정성 과정에도 의혹이 많은데요. 뭐 아들 취업에는 제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다른 사람 아닙니까? 있는 집 아닙니까? 원래는 없는 집안 아니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또 제가 우리 집안을 일으킨 그 심정으로 대한민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뽑아주셨고 그래서 당군 이래 역대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다. 막 그래서 막 일견 비판이 있어도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건 어디서 누가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제 자서전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자서전도 판매 금지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쿠데타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전두환 그 전 대통령하고는 결의도 않은 저는 무관 출신이 아닙니다. 문관이고 또 나라를 어쨌든 살려보겠다고 노력했던 막 경제인 출신, 경제 대통령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살려고 데려놨다니 좋아요 인정합니다. 그때 당시에 엄청난 지지율이 있었어요. 그럼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경제를 살려고 데려온 수혈도 해줘야 되고 치료도 해주는 의사 역할을 부탁했는데 나라를 작살을 내놨어요. 여기저기 막 까고 그러니까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질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피를 받는 과정에서 저도 일부 혜택을 보면서 수혈을 한 거,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다 같이 잘 살자, 막 이런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도덕을 자꾸 얘기를 하자면 도덕적으로 가장 부도덕한 정권이 저는 문재인 정권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범한 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 어느 부분이 그 마음에 안 드세요? 뭐 총선에서부터 당선되고 해서 국회의원 뭐 다수당 됐다고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둑놈들 그거 돈 빌리고 돈 안 갚는 놈들 그런 놈들 그 옹호하는 부실 채권이니 뭐니 아니 돈 빌려줬으면 받는 게 응당 도리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공산혁명 세력도 아니고 그 의원들이 다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123억인가 그걸 뭐죠 싸게 사가지고 불 지르고 방어하고
부도덕한 그런 정권, 도둑놈들을 옹호하는 도둑놈 새끼들의 정권이 역시 이 아닙니까? 돈에 대한 이런 욕망은 훨씬 더 위에 있네요, 레벨과. 아니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빌린 돈을 갚아야지요. 성경에 뭐라 나와 있어요? 빚을 안 갚는 놈도 사랑해라 이런 말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 빚은 갚아. 장로시죠? 사랑이 넘치는 장로. 그렇습니다. 요즘도 교회 나가십니까? 소망,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라 사랑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따로 있습니다. 뭐 나보고도 자꾸 고소연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배우 좋아하기도 합니다만은 고려대 나왔고 소망교회 다니고 영포 라인인 게 사실인데 그걸 뭐 이승엽 보고 이승엽입니까? 하면 이승엽이 지금 저 다음 순서다. 504번 예정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 뭐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먼저 던지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4호라는 것도 뭐 처음부터 제가 굉장히 기분 좋게 인터뷰 응했습니다만 조금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503호인데 내가 가면 502호로 가야지. 아, 이게 또 앞번호 프리미엄. 네. 아니요, 그게 마치 참 내가 우리 당이 그렇게 자갈려져 가지고 많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바른정당도 아니고 숫자 구분 못합니까? 4월달 계란을 지금 정부 출범도 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한테 책임져라 하고 그런 멍청한 짓을 해서는 안 되죠. 아니 본인께서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하시죠? 셈법은 제가 정확합니다. 내 마음속에 엑셀이 있습니다. 엑셀이. 502호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엑셀 쓸 줄 아세요? 컴맹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켜가지고 다 검수됩니다. 되고 반띵 철저하게 시키고 저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없지만은 도덕적으로 마음속에 502호다. 국민들에게 더 봉사하라. 이런 마음으로 저는 내 마음속의 감옥에는 갇혀 있습니다. 오늘 모셔가지고 저희가 드린 질문이 네. 정말 머리 아픈 저희는 배려 최대한 해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 아픈 사자방 뭐 기타 등등 안 물어봅니다. 우리는 오늘 모신 이유는요. 네.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로 가족과 자기의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산 우리 시대의 아버지다 라는 생각으로 아버지로서의 MB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 아들 문제 걸락국 하는 것 같은데 뭐 아니 하여튼 뭐 최고의 로맨티스트니까.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네. 성심성의껏 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의 그런 생각을 소 갖고 주제는 네, 사랑도 반띵이 되나요? 라고 이제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네. 폭폭한 세상에 사랑을 위해서 살아오신 우리 MB 앞에 모셔놓고 이야기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내 마음 속에는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두 개의 방인데요? 하나는 내 자신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사랑이라는 방과 하나의 방은 오로지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방,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거 불법 분양한 거죠? 뭐 이거는 주택 진흥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아직도 국민들을 상대로 뭘 더 헤쳐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위험한 생각 갖고 계세요? 아니 사랑이 아까 반띵이 되냐고 할게 내 방이 두 개 있다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막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뭐 국민들과 함께라면 제가 뭐 사자방 아니라 지옥이라도 함께 갈 생각을 갖고 막 그런 충심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유일하게 막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자꾸 국민들을 걸고 넘어지시려 그럴까? 국민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직까지 본인의 인기가 좀 유효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민주사회에서 100% 다 좋아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저를 또 일부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 충심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자원외교처럼 한 100년 지나면은 정산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잖아요. 정말 요즘 핫하게 좀 이렇게 뉴스에 보면 아드님 이시영 씨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좀 껄끄러운 질문일 수 있는데 아드님이 마약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아버지로서는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처음에 제가 뉴스를 보고 네. 이시영 씨 임신 사실을 봤습니다. 이시영이 아니고요. 아닙니까? 그 권투
출신 그 그분은 탤런트 이시영 씨고요. 본인의 아드님은 이시형 씨요. 쓰레빠. 그래서 내가 뭐 혼전인심 좀 곤란하다, 막 도덕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어느 날 보니까 그 이시형이라는 그 아들이라는 우리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드님은 송창식을 전혀 모른다.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들 말이 맞겠지요. 아들 말이 얘기하면 다 맞는 겁니까? 송모식이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 아들도 잘 모릅니다. 내가 아들도 잘 모르세요? 국정에 바빠서 되게 가부장적인 아버님이시네요. 아드님하고 대화가 별로 없으신가 봐요. 아니지요. 연자제가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내가 그럼 우리 아들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거 본인 대사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그런가? 빙의가 엉뚱한 대로 튀고 있어 지금. 내가 꼭 바위 위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에이.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을 아니 그 높은데 안 올라가시잖아요. 그 원래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것도 헬기 타고 녹조 그 강물 봤다는 것도 언론 보도 보고 들었습니다. 뭐 그냥 내가 보기에는 잘 색깔이 칠해졌다 이런 생각에 막 그래갖고 좋게 막 그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시영 씨의 그 여성관이 그 굉장히 뚜렷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이번에 같이 스캔들 났던 여배우 아실 텐데. 뭐 저하고는 뭐 같은지 아닌지 내 여배우 얼굴을 못 봐서 안 보셨어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삐삐예요. 그러면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자연산. 아니 그러면 그 이 삐삐는 자연산이 아닌 걸 어떻게 하셨어요? 또 뭐 못생겨야 좋습니다. 아니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에리카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자연산입니다. 어떻게 아세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자연산 감별 자격증이 있으신 것 같아. 뭐 제가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예. 뭐 못생겨야 또 친절한 서비스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이삐삐 배우란 사람은 배우고 뭐 미모도 상당한 것으로 뭐 욕을 좀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그 사람은 머리 아파. 모르신다고 그러더니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제가 일국의 대통령했던 사람이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고 뭐 제가 보기에는 막 그런 면에서는 뭐 자연산도 아니고 못생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아들이라는 그 이시영 씨하고 저하고는 여성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어쨌든 일체 스캔들도 없고 국정 운영을 잘 수행한 당군 이래 도덕적으로 완벽한 대통령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밤도 하루도 없었습니다. 근데요, 못생긴 자연산만. 과거에 김경준 씨 누나였었던 에리카 김은 기억하시나요? 에리카 네. 애잔합니다. 김경준 씨하고 에리카하고 누구 먼저 알게 되셨나요? 뭐 지금 나 취조하는 겁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 뭐 일부의 BBK다 뭐 내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자꾸 떠돌고 그 뭐 주기장 가면 내 죽인다는 그 사람 그 자꾸 뭐 추적을 하고 무슨 뭐 내가 뭐 무슨 뭐 범죄자도 아닌데 추적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있는데 참 그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저는 뭐 없고 에리카하고는 뭐 조금 한두 번 커피 한잔 하고 가장 동생이 막 그래 감옥을 오래 살았다 이런 막 안타깝다 이런 막 마음을 뭐 제 한편의 불편한 마음까지 김경준 씨가 다 갖고 갔다 고맙다. 근데 되게 매정하시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커피도 나눠 마시고 그래도 참 마음에 들어있던 여자의 동생이면 좀 아끼고 보듬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는 아가페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뭐 그런 뭐 불편한 뭐 혼외자라든가 이런 것들 저는 뭐 불편합니다. 굉장히 뭐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또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이런 분들하고는 뭐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여성분들한테 인기 많으시죠? 저는 뭐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뭐 교회에서 최영우라 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소영 씨는 본인의 스타일이 아니다. 아니죠. 고소영 씨도 좋아하지만은 내가 그 출신이 맞지요. 근데 그 출신인 걸 내가 뭐 부정할 수는 없지요.
근데 너무 인사 편중을 그쪽에 관련된 인사들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서울대에 너무 편중되어 있었던 우리 국가 운영의 시스템을 고려대로 좀 바꿔놓는 물줄기를 오늘 혁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사랑교회, 사랑의 교회, 뭐 사랑이 충만한 교회 많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차원에서 소망교회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뭐 경부선 라인 많은데 이제 우리 환태평양 시대 아니겠습니까? 동해바다에서 미국으로 웅배해야 되니까 영포 라인 가동 좀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우리 국토의 대동맥 4대강부터 해서 원대한 꿈을 이제 100년이 지나면 저는 당군 일에 가장 경제 발전을 많이 시킨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지금 것이고 아까 믿어 침치 않습니다. 대동맥 얘기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대동맥에다가 대창 기름 쑤셔놓은 꼴이에요. 지금 물이 안 흘러요. 요즘 안 가보셨죠? 뭐 주변에 띄고는 있습니다. 진짜 4대강 녹조돼서 이렇게 다 피어 있는데 안 보셨어요, 그거를?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헬기 타고 가면서 푸뭇하게 느꼈습니다. 아, 흐뭇하게 느끼셨다고요? 강마다 색깔이 그 초록색으로 딱딱 구분이 되니까 위에서 지켜보기에 딱 편합디다. 투명하면 어디 가면 강인지 뭐 잘 안 보이니까. 이게 강에다 색깔을 입히는 게 녹색 성장입니까? 제가 테니스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코트 다 녹색입니다. 뭐 국민의당도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드님 얘기, 가족 얘기 좀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혼외자 논란이 나왔어요? 혼외자요? 네. 역시 사랑에 넘치시는군요. 누가요? 이시영이 우리 아들이? 아니요. 지금 본인께서 그 조 모 씨하고의 사이에서 혼외자가 있다. 그래서 소송까지 했었다. 아드님은 짝대기를 꽂으신 거고요. 본인은 짝대기를 돌리신 거예요. 딴 데 가서. 아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 박근혜 혼외자 씨가 아니 그거 아니고요. 아니, 그럼 저도 막 그런 일이 없다. 본인이 그 친자 확인 소송을 사법 방해라고 합의까지 보셨다면서요. 아니 그런 그 아주 말도 안 되는 의혹이 있는 경우에 법적인 대처를 우리 법률 자문들이 하는 과정에서 막 이러는 것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혹여나 막 그것이 일정한 막 시끄러워지기 져서는 안 되겠다. 막 이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일부 조금 뭐 나눠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럼 사실은 아닌데 그렇죠. 이게 또 괜히 또 쓸데없는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가 도는 게 나는 이제 퇴임도 했으니까 시끄럽고 이런 거 싫다. 조용했으면 좋겠다. 우리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뭐 나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나이에 내가 뭐 자식 하나 더 있다고 큰 문제 되겠습니까만은 뭐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뭐 나라가 이래 어려운데 합의금 얼마 주셨는데? 반띵했습니다. 아니 그거 본인이 잘못 인정하고 나눠주기로 한 거 좀 개운하게 좀 주시지 왜 그걸까지 반띵을 하고 그러세요?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구호 차원에서 뭐 법꾸라지 같은 것들이 까불라 그래갖고 조금 좀 나눠줬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이 맞는 거예요? 뭐 그들의 주장이죠. 아 주장이에요? 네, 주장이고 어. 뭐 그것을 제가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제가 막 소송에 계속 휘말리는 것은 막 보기 좋지 않다. 막 그래서 뭐 조금 뭐 소박하게 우리 건물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뭐 건물에 룸사롱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임대 수익이 있어서 뭐 조금 나눠준 것으로 막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불편한 상황인데.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아니 뭐 YS도 그렇고 뭐 저 혼외 자식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왜 나한테만 갖고 그 참 그런지. 아니 이제 왜냐면 그 두 가지 증언이 있어요. 그 당시에 마약 공급책이었던 송창주란 사람이 이시영 씨와는 친구 사이다.